안녕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는 일, 혹시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6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야기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밤잠 설치게 하는 야간요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40년 경력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조언이 담긴 자료를 좀 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어르신들께서 알기 쉽게 그 원인이 뭐고 또 해결책은 없는지 아주 간단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을 좀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거요. 이게 단순히 잠을 좀 방해한다, 이런 불편함 그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오늘 그 이유들하고 또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야간요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의학적으로는 밤에 소변 마려워서 딱 한 번이라도 깨면 그것도 양한요라고 한다면서요? 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네, 맞아요. 한 번만 깨도 의학적으로는 정의상 야간요가 맞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 흔해서요. 60대면 한 60%, 90대가 되시면 거의 90%가 경험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2번 이상 깨서 좀 불편하다, 힘들다 하실 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2번 이상요? 하긴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렇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 낮에 당연히 졸리고 집중력, 기억력 떨어지고요. 면역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감을 느낄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일 걱정되는 건요. 바로 낙상 사고 위험입니다. 이게 3배나 높아져요. 3배나. 와, 정말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네요. 저희가 본 자료에도 그 78세 박영수 어르신 사례가 있었잖아요. 밤에 졸린 눈 비비면서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다치시고 수술비 300만 원도 문제지만 그 뒤로 계속 보행기 신세 지셔야 하고. 맞습니다. 그 고관절 골절이 정말 무섭습니다. 회복도 오래 걸리고 예전처럼 걷기 힘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골절 후에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야간요는 정말 삶의 질이나 안전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인 거죠. 그럼 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밤에 더 자주 깨게 되는 걸까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한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몸에서 밤에는 소변 좀 덜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딱 나와서 뭐랄까 소변 만드는 수도꼭지를 잠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 수도꼭지가 예전처럼 꽉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조절해주던 기능이 좀 약해지는 거군요. 수도꼭지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몸 자체의 변화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변화인데요. 이 방광이라는 게 원래 고무풍선처럼 잘 늘어나야 소변을 많이 저장하는데 나이가 들면 탄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전체 용량 자체도 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물통이 작아진 셈이죠.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마렵다 신호가 오는 거예요. 방광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나가는 길을 좀 누르니까 방광이 빨리 차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은 또 출산 경험이나 노화 때문에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방광 자체가 너무 예민해져서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자주 신호를 느낄 수 있어요.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호르몬 문제도 있고 방광 자체 문제도 있고 성별에 따라 또 다르고요. 여기에 또 생활 습관도 무시 못하겠죠. 저녁 식사 때 국물 많이 드시거나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 좋아하시거나 자기 전에 물 한 잔 꼭 드시는 습관 같은 거요. 그리고 그 다리 부종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 쪽으로 수분이 좀 몰리는데 밤에 누우면 그게 다시 몸 안으로 싹 들어와서 소변으로 만들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저녁에 다리가 좀 붓는 분들은 이게 야간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김영식 어르신 사례가 딱 그랬죠. 하지만 이렇게 원인을 아니까 반대로 이걸 해결할 실마리도 찾을 수 있겠죠. 사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것들이요. 오, 다행이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걸로요. 네, 한 5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확 줄이는 겁니다. 낮에는 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는 정말 약 드실 때 필요한 물 정도만 드시고 국물이 있는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수분 많은 과일이나 음료수, 당연히 술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네,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쯤에요.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올리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쉬시는 거예요. 뭐 소파에 편하게 누워셔도 되고 바닥에 누워서 쿠션 같은 거 다리 밑에 받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미리 좀 몸으로 돌아라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버는 거죠. 다리 잘 붓는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 이영호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아, 다리 올리기. 이거 정말 간단한데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세 번째는 자기 바로 직전에 소변이 별로 안 마려운 것 같아도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한번 들러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침실에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 밝은 화면 불빛이 뇌를 깨워서 잠도 방해하고 소변을 만드는 걸 또 촉진할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게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밤에 잠결에 소변 마려운가 하고 깼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아이고 못 참겠다 싶을 정도로 마려운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인지 잠깐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 참을만 하다 싶으면 그냥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해보세요. 우리 몸이 밤에는 소변 좀 참아도 괜찮구나 하고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보려고 애썼는데도 여전히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너댓 번 이상 계속되면요? 그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반드시 전문가, 그러니까 비뇨의학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낮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비뇨,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절박뇨, 소변을 봤는데도 뭔가 덜 본 것처럼 찝찝하다거나 잔뇨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조금씩 샌다거나 요실금, 이런 증상이 같이 있을 때도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낮에도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밤에 깨문 횟수가 너무 잦으면 병원으로 가야 하는군요. 하나 더, 특히 다리나 발목 혹은 얼굴 같은 데가 자꾸 붓는 증상이 야간뇨와 함께 나타난다면요. 이건 방광 문제뿐 아니라 혹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다른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니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병원에 가면 배뇨일지 써보라고 하거나 초음파 검사 아니면 간단한 소변 검사, 피 검사 같은 걸로 원인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약물 같은 걸로 잘 관리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에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그냥 참거나 방치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관리하고 또 훨씬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게 바로 야간뇨입니다. 오늘 밤 화장실 들락거리는 걱정 없이 정말 푹 주무시고 개운한 아침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녁 식사 후에 습관처럼 마시던 물 한 잔을 좀 줄여본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딱 5분만 TV 보면서 다리를 좀 올려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밤을 바꾸고 또 낮의 컨디션을 바꾸고 결국에는 건강 전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오늘 밤부터 꼭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올 편안한 잠 그리고 더 활기찬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설치는 일 혹시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6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야기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밤잠 설치게 하는 야간요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40년 경력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조언이 담긴 자료를 좀 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어르신들께서 알기 쉽게 그 원인이 뭐고 또 해결책은 없는지 아주 간단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을 좀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거요. 이게 단순히 잠을 좀 방해한다. 이런 불편함 그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오늘 그 이유들하고 또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야간요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의학적으로는 밤에 소변 마려워서 딱 한 번이라도 깨면 그것도 야간요라고 한다면서요? 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네, 맞아요. 한 번만 깨도 의학적으로는 정의상 야간요가 맞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 흔해서요. 60대면 한 60%, 90대가 되시면 거의 90%가 경험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2번 이상 깨서 좀 불편하다, 힘들다 하실 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2번 이상이요? 하긴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렇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 낮에 당연히 졸리고 집중력, 기억력 떨어지고요. 면역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감을 느낄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일 걱정되는 건요. 바로 낙상 사고 위험입니다. 이게 3배나 높아져요. 3배나. 와, 정말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네요. 저희가 본 자료에도 그 78세 박영수 어르신 사례가 있었잖아요. 밤에 졸린 눈 비비면서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다치시고 수술비 300만 원도 문제지만 그 뒤로 계속 보행기 신세 지셔야 하고. 맞습니다. 그 고관절 골절이 정말 무섭습니다. 회복도 오래 걸리고 예전처럼 걷기 힘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골절 후에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야간요는 정말 삶의 질이나 안전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인 거죠. 그럼 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밤에 더 자주 깨게 되는 걸까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한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몸에서 밤에는 소변 좀 덜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딱 나와서 소변 만드는 수도꼭지를 잠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 수도꼭지가 예전처럼 꽉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조절해주던 기능이 좀 약해지는 거군요. 수도꼭지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몸 자체의 변화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변화인데요. 이 방광이라는 게 원래 고무풍선처럼 잘 늘어나야 소변을 많이 저장하는데 나이가 들면 탄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전체 용량 자체도 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물통이 작아진 셈이죠.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마렵다 신호가 오는 거예요. 방광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나가는 길을 좀 누르니까 방광이 빨리 차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은 또 출산 경험이나 노화 때문에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방광 자체가 너무 예민해져서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자주 신호를 느낄 수 있어요.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호르몬 문제도 있고 방광 자체 문제도 있고 성별에 따라 또 다르고요. 여기에 또 생활 습관도 무시 못하겠죠. 저녁 식사 때 국물 많이 드시거나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 좋아하시거나 자기 전에 물 한 잔 꼭 드시는 습관 같은 거요. 그리고 그 다리 부종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 쪽으로 수분이 좀 몰리는데 밤에 누우면 그게 다시 몸 안으로 싹 들어와서 소변으로 만들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저녁에 다리가 좀 붓는 분들은 이게 야간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김영식 어르신 사례가 딱 그랬죠. 하지만 이렇게 원인을 아니까 반대로 이걸 해결할 실마리도 찾을 수 있겠죠. 사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것들이요. 오, 다행이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걸로요. 네, 한 5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확 줄이는 겁니다. 낮에는 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는 정말 약 드실 때 필요한 물 정도만 드시고 국물이 있는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수분 많은 과일이나 음료수, 당연히 술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네,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쯤에요.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올리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쉬시는 거예요. 뭐 소파에 편하게 누워셔도 되고 바닥에 누워서 쿠션 같은 거 다리 밑에 받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미리 좀 몸으로 돌아라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버는 거죠. 다리 잘 붓는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 이영호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아, 다리 올리기. 이거 정말 간단한데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세 번째는 자기 바로 직전에 소변이 별로 안 마려운 것 같아도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한번 들러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침실에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 밝은 화면 불빛이 뇌를 깨워서 잠도 방해하고 소변을 만드는 걸 또 촉진할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게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밤에 잠결에 소변 마려운가 하고 깼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아이고 못 참겠다 싶을 정도로 마려운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인지 잠깐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 참을 만하다 싶으면 그냥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해 보세요. 우리 몸이 밤에는 소변 좀 참아도 괜찮구나 하고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보려고 애썼는데도 여전히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너댓 번 이상 계속되면요? 그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반드시 전문가, 그러니까 비뇨의학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낮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비뇨,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절박뇨, 소변을 봤는데도 뭔가 덜 본 것처럼 찝찝하다거나 잔뇨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조금씩 샌다거나 요실금, 이런 증상이 같이 있을 때도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낮에도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밤에 깨문 횟수가 너무 잦으면 병원으로 가야 하는군요. 하나 더, 특히 다리나 발목 혹은 얼굴 같은 데가 자꾸 붓는 증상이 야간뇨와 함께 나타난다면요. 이건 방광 문제뿐 아니라 혹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다른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니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병원에 가면 배뇨일지 써보라고 하거나 초음파 검사 아니면 간단한 소변 검사, 피 검사 같은 걸로 원인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약물 같은 걸로 잘 관리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에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그냥 참거나 방치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관리하고 또 훨씬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게 바로 야간뇨입니다. 오늘 밤 화장실 들락거리는 걱정 없이 정말 푹 주무시고 개운한 아침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녁 식사 후에 습관처럼 마시던 물 한 잔을 좀 줄여본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딱 5분만 TV 보면서 다리를 좀 올려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밤을 바꾸고 또 낮의 컨디션을 바꾸고 결국에는 건강 전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오늘 밤부터 꼭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올 편안한 잠 그리고 더 활기찬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설치는 일 혹시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6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야기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밤잠 설치게 하는 야간뇨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40년 경력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조언이 담긴 자료를 좀 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어르신들께서 알기 쉽게 그 원인이 뭐고 또 해결책은 없는지 아주 간단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을 좀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거요. 이게 단순히 잠을 좀 방해한다. 이런 불편함 그 이상의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건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오늘 그 이유들하고 또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야간요가 정확히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의학적으로는 밤에 소변 마려워서 딱 한 번이라도 깨면 그것도 양한요라고 한다면서요? 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네, 맞아요. 한 번만 깨도 의학적으로는 정의상 야간요가 맞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 흔해서요. 60대면 한 60%, 90대가 되시면 거의 90%가 경험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밤에 2번 이상 깨서 좀 불편하다, 힘들다 하실 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거죠. 2번 이상이요? 하긴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렇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 낮에 당연히 졸리고 집중력, 기억력 떨어지고요. 면역 기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감을 느낄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일 걱정되는 건요. 바로 낙상사고 위험입니다. 이게 3배나 높아져요. 3배나. 와, 정말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네요. 저희가 본 자료에도 그 78세 박영수 어르신 사례가 있었잖아요. 밤에 졸린 눈 비비면서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다치시고 수술비 300만 원도 문제지만 그 뒤로 계속 보행기 신세지셔야 하고. 맞습니다. 그 고관절 골절이 정말 무섭습니다. 회복도 오래 걸리고 예전처럼 걷기 힘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골절 후에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야간요는 정말 삶의 질이나 안전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인 거죠. 그럼 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밤에 더 자주 깨게 되는 걸까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한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몸에서 밤에는 소변 좀 덜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딱 나와서 뭐랄까 소변 만드는 수도꼭지를 잠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 수도꼭지가 예전처럼 꽉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조절해주던 기능이 좀 약해지는 거군요. 수도꼭지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몸 자체의 변화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변화인데요. 이 방광이라는 게 원래 고무풍선처럼 잘 늘어나야 소변을 많이 저장하는데 나이가 들면 탄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전체 용량 자체도 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물통이 작아진 셈이죠.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마렵다 신호가 오는 거예요. 방광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나가는 길을 좀 누르니까 방광이 빨리 차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은 또 출산 경험이나 노화 때문에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방광 자체가 너무 예민해져서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더 자주 신호를 느낄 수 있어요.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호르몬 문제도 있고 방광 자체 문제도 있고 성별에 따라 또 다르고요. 여기에 또 생활 습관도 무시 못하겠죠. 저녁 식사 때 국물 많이 드시거나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 좋아하시거나 자기 전에 물 한 잔 꼭 드시는 습관 같은 거요. 그리고 그 다리 부종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 쪽으로 수분이 좀 몰리는데 밤에 누우면 그게 다시 몸 안으로 싹 들어와서 소변으로 만들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저녁에 다리가 좀 붓는 분들은 이게 야간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김영식 어르신 사례가 딱 그랬죠. 하지만 이렇게 원인을 아니까 반대로 이걸 해결할 실마리도 찾을 수 있겠죠. 사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것들이요. 오, 다행이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걸로요. 네, 한 5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확 줄이는 겁니다. 낮에는 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는 정말 약 드실 때 필요한 물 정도만 드시고 국물이 있는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수분 많은 과일이나 음료수, 당연히 술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네,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쯤에요.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올리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쉬시는 거예요. 뭐 소파에 편하게 누워셔도 되고 바닥에 누워서 쿠션 같은 거 다리 밑에 받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이 미리 좀 몸으로 돌아라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버는 거죠. 다리 잘 붓는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 이영호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아, 다리 올리기. 이거 정말 간단한데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세 번째는 자기 바로 직전에 소변이 별로 안 마려운 것 같아도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한번 들러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주무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침실에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 밝은 화면 불빛이 뇌를 깨워서 잠도 방해하고 소변을 만드는 걸 또 촉진할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게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밤에 잠결에 소변 마려운가 하고 깼을 때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지 않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아이고 못 참겠다 싶을 정도로 마려운 건지 아니면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인지 잠깐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 참을만 하다 싶으면 그냥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해 보세요. 우리 몸이 밤에는 소변 좀 참아도 괜찮구나 하고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보려고 애썼는데도 여전히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너댓 번 이상 계속되면요? 그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혼자 힘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반드시 전문가, 그러니까 비뇨의학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낮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비뇨,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절박뇨, 소변을 봤는데도 뭔가 덜 본 것처럼 찝찝하다거나 잔뇨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조금씩 샌다거나 요실금, 이런 증상이 같이 있을 때도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낮에도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밤에 깨는 횟수가 너무 잦으면 병원으로 가야 하는군요. 하나 더, 특히 다리나 발목 혹은 얼굴 같은 데가 자꾸 붓는 증상이 야간뇨와 함께 나타난다면요. 이건 방광 문제뿐 아니라 혹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다른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니까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병원에 가면 배뇨일지 써보라고 하거나 초음파 검사 아니면 간단한 소변 검사, 피 검사 같은 걸로 원인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약물 같은 걸로 잘 관리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에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그냥 참거나 방치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방치하면 병을 키울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관리하고 또 훨씬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게 바로 야간뇨입니다. 오늘 밤 화장실 들락거리는 걱정 없이 정말 푹 주무시고 개운한 아침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녁 식사 후에 습관처럼 마시던 물 한 잔을 좀 줄여본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딱 5분만 TV 보면서 다리를 좀 올려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밤을 바꾸고 또 낮의 컨디션을 바꾸고 결국에는 건강 전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오늘 밤부터 꼭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올 편안한 잠 그리고 더 활기찬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